와, 날씨 미쳤다. 오늘도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찬베리님을 만나러 갑니다. 동찬님은 지금 호주에서 이제 저처럼 워홀을 하고 계시고, 호주 워홀뿐만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워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워홀을 2번이나 하신 분이고, 원래 여행을 하시는 그 여행 유튜버시기 때문에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여행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인터뷰가 6번째예요, 6번째. 근데 매번 이렇게 인터뷰를 나갈 때마다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뭔가 소개팅 나가기 전 기분? 근데 멜버른이 원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겠지 뭐. 아무튼 오늘도 인터뷰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한 번 만나 며칠 뵀었어. 전에 봤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베리베리 땡큐베리 동찬베리입니다. 제가 이 오프닝을 네. 아주 옛날에 썼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여행 유튜브 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채널에 나갈 때 약간 네. 억텐 올릴 때 쓰는 오프닝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많이 한 거라서. 저는 이제 호주 워홀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찍고 있는 동찬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호주 오실 때 보니까 지역을 안 정하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케언즈로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이제 호주 지역들을 좀 돌아다녀 보면서 나한테 맞는 지역을 정하자 이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온 첫 한 달 동안은 이제 뭐 여행을 조금 다녔어요.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 뭐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퍼스 네. 빼고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돌았거든요. 돌면서 이제 저는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조금 정보를 찾아보는 편인데, 케언즈가 호스피탈리티로 세컨 비자가 된다 이런 정보를 듣고, 그리고 날씨나 이런 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날씨더라고요. 약간 제가 동남아 날씨를 좀 좋아하는데 케언즈가 약간 조금 그런 날씨였어서, 제가 원래 캐나다 워홀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우스키핑을 또 한 경력이 있고 해서 가서 이제 하우스키핑 일을 구해서 빨리 세컨부터 따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죠. 케언즈를. 얼마나 사셨죠? 케언즈에서? 케언즈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케언즈는 사실 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요? 네. 약간 애증도 같이 섞여 있고,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케언즈 도시 자체가 좀 휴양 느낌이 나는 도시라서. 그리고 날씨도 사실 제가 여름을 엄청 좋아하는데 케언즈가 딱 그런 여름에 맞는 도시고, 일단 사람들이 다 벗고 다닙니다. 물론 제가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분위기가 좋은. 자유롭다. 네네네. 그냥 다 수영복 입고 그냥 길거리를 활보하고, 그냥 조금만 걸어서 가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저는 좋아해서 그냥 퇴근하고 바로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이런 생활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이게 동남아 애들도 습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동남아 친구들도 여기 너무 습해서 못 살겠다 라고 할 정도의 습함이에요 진짜. 어쩔 때는 동남아보다 훨씬 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습한 날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는 되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도 좀 친절한 편이에요. 왜냐면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텐션이 업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왔다 온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도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웃어주고, 조금 더 많이 스몰톡이나 이런 걸 걸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케언즈 생활 진짜. 거기서 일 같은 건 좀 어땠어요? 하우스키핑 하셨잖아요. 네네. 하우스키핑을 일은 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제 영상 보면 그게 좀 나와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시프트가 너무 안 나왔고, 주에 막 600불? 이렇게 벌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네. 그리고 막 이제 일하는 거 관련해서 그 하우스키핑 일이란 게 시간을 엄청 압박을 주거든요, 매니저들이. 매니저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자를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 한국인으로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맞아. 자른다고 나를? 약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케이, 나 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다 끝내고 막 제 거 다 끝내고 다른 애들 거 도와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한국인. 매니저가 뭐 좋게 봐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주더라고요. 보통 주에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30에서 35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나이트 시프트가 껴있었어가지고 저는 시급이 조금 됐죠. 아. 나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 제가 네네. 34불 정도 받았고 많이 받았네요. 그거를 이제 뭐 한 7, 8시간 하니까 밤에 그래서 이제 조금 돈을 네네. 그때부터 좀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럼 돈도 좀 모으셨겠네요? 돈은 제가 네. 영상에서 그걸 밝혔는데 네. 한 10,000불 정도 모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사라졌지. 6개월 안에? 네네 한 5개월 정도? 10,000불인데 왜 사셨어요? 꽤 큰 돈인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그랬구나. 유튜브로. 일 구하는 난이도는 좀 어때요? 구직 난이도 솔직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 케언즈 단톡방 오픈 채팅방을 보면 네. 이게 한 달 동안 일을 못 구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동안.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도 빡세구나. 거기는 이제 그 세컨 비자를 솔직히 쉽게 딸 수 있잖아요. 농장이나 공장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워홀러들이. 세컨 비자 따로 또 몰리는구나. 네. 아. 근데 그 중에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호스피탈리티 잡을 잡아버리면 사실 비비기가 힘들죠. 저희 그쵸. 이 영어가 안 되는 네. 입장에서는 뭐 서빙이나 이런 걸 하는데 당연히 이제 영어 잘 쓰는 사람을 쓰겠죠. 매니저나 맞아, 이런 맞아. 애들도. 맞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죠. 잡을 구하기가. 그리고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요. 타이밍? 네. 솔직히 영어보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 그 구하는 가게에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할 때 당시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건 말건 이건 상관이 없이 일하고 있던 애를 자르진 않잖아요. 보통 갑자기.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그 말 줄 때쯤에 내가 레주메를 내서 이게 싹 되면 이제 되는 거고 네.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 레주메를 백날 첫날 돌려봐도 못 구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컨 따러 케언즈 가는 거는 추천하시는 거죠?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케언즈가 되게 할 게 많아요. 그 호주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뭐 주변에 이제 갈 곳, 여행할 곳도 많고 여행할 또 곳도 이제 많고. 나름 또 시티예요. 케언즈도. 그래요? 케언즈도 나름 시티이기 때문에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따러 농장이나 공장 가는 것보다는 훨씬 할 게 많다는 거죠. 뭐 휴일이나 이럴 때. 그리고 케언즈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찬님이 시티 쫙 도시면서 소개한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한인마트도 있고 뭐 한식당도 있고 네. 있을 거 다 있어요 진짜. 케언즈에서 이제 세컨 따시고 네네. 이제 멜번으로 지금 넘어오셨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근황. 최근의 근황이요? 최근 근황. 근황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 그 순으로 말씀드리면 케언즈를 떠나서 남태평양을 여행을 했습니다.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를 여행했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썼죠. 거기서. 네. 거기에서 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돈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간의 좀 쉼이 필요하다. 이걸 좀 느껴서 호주를 일단 다시 돌아왔다가 네네.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에. 한국행 비행기표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한국 가서 조금 쉬다 오자 해서 쉬다 오자. 한국에 2주 정도 있었고 한국에서 구독자님들도 한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자리를 한번 가지고 조금 한국에서 쉬다가 팬미팅? 팬미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만남, 만남? 모임, 음. 네, 구독자의 미덕, 만남. 네, 미덕. 약간, 네. 그렇게 한국에서 시간을 죄송해요. 보내고 네. 멜번으로 왔죠. 호주 월 이전에 캐나다 월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월을 호주로 또 오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캐나다 워홀 때 기억이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 자체가 사실 네네.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영주권 다음으로 좋은 비자다. 그래요? 네. 뭐 학생 비자나 이런 네네. 것도 있지만 워킹 홀리데이만큼 이렇게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오래 맞아. 지낼 수 있고 이런 비자가 없다고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큼 진짜 좋은 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음의 특권. 젊은 날의 특권. 네. 왜냐면 진짜 이게 특권인 게 30살이 지나면 올 수 있어도 못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캐나다 워홀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네. 그래도 30살이 지나기 전에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한 번 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을 하고 제가 중간에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네. 이제 30살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으로 지금 30살인데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가 만으로 29살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지나기 전에 한번 다시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호주 월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여행을 계속 다녔었고, 그리고 호주 워홀 오기 바로 직전에는 9개월 정도 일반 회사를 다녔어요. 기획 마케팅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 마케팅 하셨었구나. 어떻게 보면 결이 조금 비슷하네요? 맞는 일이었죠. 그래서 회사 일도 나름 재밌게 했어요. 또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일을 좀 많이 배우고 나왔죠. 그렇게. 네. 회사 다니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전에는 네. 그냥 뭐 여행에 엄청 빠져 있을 때였어가지고. 여행이 거의 직업처럼 생각하시나 봐요, 동차님. 그쵸. 여행은 이제 뭔가 평생 함께 할 그런 친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동찬베리에게 여행이란? 친구다. 친구다. 네. 그래서 여행에 그때는 많이 빠져 있을 시절이라. 그 다음에 뭐 알바 같은 것도 중간중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여행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여행이 이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는 언제 만났어요? 그 친구요. 첫 만남. 그냥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원래 해외여행에 대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죠, 원래는. 근데 이제 막 계속 파토가 나고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 연휴가, 제가 25살 때 설 연휴가 8일인가? 엄청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 나 혼자 다녀와야겠다. 혼자? 네, 해서 그냥 혼자 가기 좋은 곳 이제 인터넷에 쳐보고 치안 좋은 곳 쳐보고 하니까 뭐 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만 타이페이 나오길래 오케이 타이페이 해가지고 바로 끊고 갔죠, 혼자. 첫 해외여행이에요? 그게 첫 해외여행입니다. 25살 때. 조금 생각보다 늦게 간 편인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처음인데? 네. 그냥 즉흥적이시네요. 제가 완전 피라 가지고 아. 엄청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네. 이제 가면 이제 그 나라의 유심을 사서 껴야 되잖아요. 네. 공항에 뭐 유심 샵이 있길래 가서 이제 유심을 사서 직원한테 껴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저한테 끼라는 거예요, 그냥. 유심을? 네. 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낄게 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거 꼽는 걸로 빈대로 해가지고 유심 그 트레이를 빼고 대만 유심 자체를 핸드폰에 박아버린 거예요. 트레이에 안 끼고. 트레이 안 끼고? 유심 자체를 그냥 핸드폰에 박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심 없음이라고 뜨더라고요. 심 없음. 핸드폰이 고장난 거죠. 유심을 안 바꿔보셨구나, 한 번도? 한 번도 안 바꿔봤어요. 왜냐면 바꿔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 그래서 해외를 안 가봤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핸드폰이 그 자리에서 고장나고 멘붕이 왔죠. 공항에서 1시간 동안. 그땐 제가 뭐 영어를 아예 한마디도 거의 못 뺐던 시절이고 또 중국어도 못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어떡하지 이거? 이거 오자마자 괜히 혼자 왔다 자책하면서 약간 이러다가 공항에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그 와이파이로 이제 제가 찾은 숙소를 하나하나 캡처를 했죠. 다 캡처를 막 사진 몇십 장을 캡처해가지고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다 캡처하고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에 내렸어요. 구글맵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숙소 주변을 또 이렇게 계속 돌았습니다. 거의 막 1시간 동안.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막 사람들한테 말 걸기도 좀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그때는 제가 외국인한테 말 거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게 그냥 외국인한테 말을 걸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1시간 동안 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숙소를 못 가겠다, 오늘 안에.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대만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했는데 엄청 막 말이 안 통하는데 엄청 친절하게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한 두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그걸 또 미안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좀 진짜 착해. 진짜 착해요. 어떤 분은 저랑 같이 뭐 한 30분 이상을 숙소를 찾아다녀 주셨어요.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엔 숙소를 찾았어요, 그분 덕분에. 그래서 그게 엄청 이 인상이 엄청 강하게 남았어요, 저한테. 첫 여행이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고장 안 나고 여행이 순탄하게 관광을 하고 왔다? 그러면 전 아마 여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휴가 때나 관광으로 뭐 몇 번 가고 말겠죠. 말았겠죠.
근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와 진짜 그냥 아예 새로운 세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가 있지? 제 입장에서 너무 쇼크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후로도 핸드폰이 제가 계속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심히 박혀 있잖아요. 어떻게 여행했어요? 그냥 계속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되게 그 음. 인상이 깊게 남은 거예요. 와 이게 여행인가? 오. 저 여행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던 음.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좋은 풍경 보고 네. 이게 여행이구나 그쵸.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여행은 사람 때문에 하는 건가? 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사람과 교류하는 여행이 정말 재밌구나. 진짜 새롭다. 그래서 그때 막 엄청 감정들을 엄청 막 느껴가지고 오. 엄청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또 F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F구나. 네. 네. 그래서 막 이게 영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걸 글로 오.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그 글을 보면 되게 오그라드는 말들이 많아요. 네. 되게 감정적이에요. 새벽 감성으로 가요. 네, 약간 그런 감성. 그래가지고 와 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을까? 어.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그 그 첫 여행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여행을 계속 하기 시작했죠, 사실. 사람이 좋아서 하는 여행. 맞습니다. 캡틴 따거네요. 그쵸? 네, 맞아요. 사람이 좋아서 여행하는 동찬별입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좀 좋았던 순간을 돌이켜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든 그냥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혼자 여행이 다 좋은데 그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또 여행지에서 그런 사람을 동행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만나게 되면 또 네네. 엄청 유대감이 깊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아. 또 혼자 다니면은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 대만 여행 이후로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거네요. 그쵸. 그때부터 빠져서 네. 카메라도 사고 막 어디 다니고 그때부터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게스트하우스 문화에 빠졌어요. 대만에서. 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가봤는데 네. 와, 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행 정보 나누고 이러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 그때 당시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한창 붐일 때였어요. 막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가보자 해서 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거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거기는 이제 또 말 통하는 이제 한국인끼리 네, 이렇게 밤에 만나서 놀고 여행 정보 여행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 워홀을 네. 가게 됐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한번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갔죠. 그 워홀 할 때 목표를 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저는 여행이 목표였습니다, 그때. 캐나다 여행도 하고 미국 네. 여행도 하고 네. 돈을 좀 벌어서 남미 여행을 시작으로 세계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저는 1년 정도 살았는데 네. 그 밴프라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 네. 네. 로키 산맥 쪽에 있는 되게 관광지인데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진.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엄청 아름다운 곳입니다. 풍경이 진짜 말이 안 되는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통 캐나다 월 가신 분들은 밴쿠버나 토론토로 많이 토론토. 가죠. 네. 거기 밴프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여행처럼 살고 싶었어요. 아, 여행지니까 거기가? 네. 아. 그냥 그 풍경을 보자마자 그냥 네네. 매료돼가지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어. 풍경으로는 아직까지도 제 거의 원탑. 캐나다에서 일단 가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일단 맨 처음에 간 곳은 밴프라는 곳이 아니고 밴프 옆에 캔모라는 곳이 있어요. 또 네. 거기에서 이제 하우스키핑 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게 됐고 아, 네네. 그게 이제 어쨌든 경력이 됐잖아요. 네네. 경력이 돼서 이제 네. 밴프로 이동해서 네. 다시 이제 호텔 쪽을 돌면서 레주메를 돌렸죠. 네네. 하우스키핑 레주메를 돌려서 그 밴프에서 좀 유명한 림락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긴 또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그쪽은 특히 밴프 쪽은 직원 숙소가 있는 곳이 많아서 그 방값을 되게 저렴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 있을 때 한 달에 20 얼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 그래서 되게 절약하면서 살 수 있었죠. 되게 좋네, 호텔에서 네네. 일하는 게.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네. 호텔 안에 직원 숙소가 있어서 네. 출퇴근까지 5초.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리고 이제 직원 숙소에 일하는 애들이 다 거의 다 살다 보니까
오, 약간 재밌겠다. 외국인들이랑 막 이렇게 네.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한마디로. 아, TMI인데 갔다 네. 와서 간 건강이 조금 안 아, 진짜? 좋아져가지고 약도 먹고 약까지 멀쩡 들어.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어요 진짜. 아무튼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 여행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여행을 목적으로 갔다 하셨잖아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렌트카를 빌렸어요. 서부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네. 갔고, 그리고 밴프 주변에 호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쪽도 아마 워홀로 중에 제가 그래도 되게 많이 간 편에 속하지 않을까. 여행을 동부 쪽을 제가 많이 못 돌았어요. 아, 동부 쪽은. 네, 동부 쪽은 토론토밖에 못 가봤고, 캐나다 여행은 그렇게 됐고, 캐나다 워홀 할 때도 네. 지금 호주처럼 똑같이 전반전을 끝내고 퇴사를 하고 네.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아, 미국 여행도. 네, 그래서 거기서 미서부 로드 트립을 하고 와, 뭐 야무지게 했네. 뉴욕 가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되게 좋았죠 그것도. 그럼 돈은 못 모으셨겠네요, 캐나다 월 하시면서는? 그래도 꽤 모았었는데 한 4,500만 원 정도는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는데 미국 그거 말고는 저는 돈을 안 쓰니까. 여행 아. 말고는 돈을 안 쓰니까 제가 뭐 무력도 없고 막 네. 집세도 어차피 쌌었고 집세도 거의 싸고. 해가지고 여행 말고는 제가 돈 쓸 일이 없었어서 뭐 모이더라고요. 4,5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네. 제가 캐나다에서 남미로 넘어갔어요. 여행하시려고? 네. 세계 여행 하시려고 네네. 원래 간 거니까? 페루로 넘어가서 네. 2주 정도 여행을 했는데 네. 그 페루에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페루는 그 락다운을 엄청 심하게 걸었거든요. 네. 그 도시간 이동도 다 막고 나중에는 집 밖에도 못 나올 정도로 락다운을 했어요. 밖에 막 군인이랑 경찰 쫙 깔리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진짜 막 거의 막 전쟁 직전의 상황 이럴 정도로 되게 막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거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몇백 명 됐어요. 페루에도 교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행자들도 네네.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그 특별한 경험이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네, 특별한데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욕을 먹은 게 그래요? 아니라 저 잘 몰라요. 싸잡혀서 욕을 먹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이슈가? 네, 뭐 국민 세금으로 왜 지들 여행 간 애들 데려오냐. 아, 공짜로 전세기를. 온 거예요? 그냥 댓글 쓴 사람들은 네. 그걸 공짜로 생각했던 거죠. 아, 근데 저희는 네. 그때 당시 얼마 냈지? 한 340만 원인가 내고 탔거든요. 편도 비행기를. 와, 그럼 그냥 산 거보다 더 비싸게 돈 훨씬 비싸죠. 그냥 이코노미 비행기예요. 와, 340이나 쓰셨어요? 전세기 타는데. 와. 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네. 썼네. 안 탈 수도 없고. 그것도 영상이 있지 않아요? 동찬님 영상이? 본 거 같은데? 네, 있는데 그 네. 캐나다 워홀 제가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나와요.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전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1년 이상 정도는 잡았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장기 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이랑 비슷하게 하려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유튜브도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여행 유튜버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서. 19년도죠 그때. 네, 저는 뭐 그때 인스타를 좀 주로 하고 있었어서 인스타로 이제 활동하면서 하려고 했었죠. 인스타도 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하셨더라고요. 팔로워도 맞아요. 많고 맞습니다. 게시글도 거의 막 1000개 넘게 올라와 있고. 인스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인스타는 제가 사실 인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다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약간 유행 따라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약간 홍대병. 홍대에 산 적은 없는데 병은 걸렸어요. 그런 거 왜 하냐. 남들 다 하니까 괜히 하기 싫어. 뭔지 알아요. 나 안 해. 난 절대 안 해. 이러다가 그때 대만 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이 여행 갔을 때는 좀 기록해서 올려라 인스타에 해가지고 그건 좀 듣고 보니까 이거는 좀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찍으면서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좀 재미가 들려서 네. 인스타를 이제 여행 기록용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었죠. 기록용으로.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인스타 안에서 소통을 계속 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고 지금 막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람을 제가 좀 아는데 네네.
다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교류가 활발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같은 또 여행 네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행 얘기하고 네. 뭐 정보 나누고 이러는 게. 그래서 뭐 그렇게 인스타를 하게 됐죠, 계속. 캐나다 워를 마치시고 이제 코로나 때네요. 2020년. 네. 2020년도 4월에 들어왔죠. 네. 이제 2주 격리를 한국에서 하고 네.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전에 일했던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뭐 스냅 사진을 해보지 않겠냐.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계셨으니까. 네네네.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음. 스냅 사진을 연계해서 하는 걸 해보지 않겠냐 해서 내려갔죠. 또 네네네. 제주도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있었고 그 동찬베리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동찬베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동찬베리?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주도를 내려가 있을 때 블루베리 알바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블루베리 네. 그때 이제 뭐 블루베리 따고 뭐 하다 보니까 놀러 온 지인들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제가 블루베리 딴다고 하니까 뭐 네. 갑자기 뭐 블루베리 동찬베리 막 하다가 이게 입에 붙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장난으로 막 네, 하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동찬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뭔가 뭐 붙길래 입에. 그래서 아니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동찬베리. 그래서 막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이제 다 동찬베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걸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이 다 동찬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명같이 돼가지고 이게 그랬구나. 유튜브 채널까지 됐습니다. 그래 됐구나. 대학교 그 졸업하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면은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가 그 첫 여행인 대만 가기 전까지 했었어요. 원래는 취업 준비를 그때 하다가 네. 어디 쪽으로 준비하셨어요? 저는 과가 행정학과 쪽이라서 공기업 쪽 행정학과.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공사 인턴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부모님도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고 해서 그 여행을 하고 제가 아예 진로를 바꾼 거죠, 사실. 진로를 그럼 여행을 그때부터 약간 직업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여행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졸업할 당시에는 뭐 그런 취직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냥 여행을 어떻게 하면 여행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던 때였죠. 근데 사실상 여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여행 유튜버라는 게 있지만 네네. 그때 당시는 여행 유튜버가 많이 없을 때잖아요. 네. 때잖아요. 그럼 여행으로 먹고 사는 법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여행 작가를 하고 싶었어요. 책을 써서 그걸로 이제 강연 다니고 네네. 이러면서 수입을 얻고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었죠. 뭐 사진 같은 것도 뭐 이제 엽서나 이런 것도 팔고 막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마음은 시들어졌고 지금은 좀 뭐 유튜브도 조금 병행하면서 나중에는 조금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셨을 때랑 네. 제주도 내려가신 이후에 약간 갭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또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주도 이후에. 제가 그 여행자들끼리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행자의 식탁이라고 네. 트래블러스라고 만들었는데 네. 여행자의 식탁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자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행자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여행자의 식탁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는? 처음에는 목적이 크게 없었죠. 이걸 막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없었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재밌겠다 해서 만든 이제 서울에서 첫 자리를 하고 그때 한 30명? 이거 잘하면 사업화가 될 수도 있겠다. 커뮤니티처럼 키울 수 있겠다 라는 네네. 이제 생각을 가지고 네. 지역을 바꿔서 이번엔 부산에서 하자. 부산에서도 뭐 한 20몇 명? 거의 30명 가까이 와서 이제 그것도 잘 됐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광주에서 했어요. 네네. 광주는 또 제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도 뭐 20몇 명 와가지고 네. 재밌게 하고 이제 또 서울에서 하고 시즌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네. 시즌 1을 마치자. 마지막 서울에서 할 때쯤에 네네. 협찬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커졌구나. 네. 그래서 뭐 옷 같은 데서도 협찬이 왔고 막 주류 회사에서도 협찬이 네. 왔었고 사업화가 막 됐네요, 그때부터는. 틀랑말랑 하던 네. 시점이었죠. 이거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시점이었죠. 근데 그때 딱 집합 금지가 생깁니다. 인원 제한 집합 금지. 맞아. 5인 이상 집합 맞아. 금지인가? 그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생겨버려가지고 이제 집합금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박 쪽으로 가보자 해서 숙박. 여행자의 민박. 이 트래블러스가 그냥 네. 이 트래블러스거든요. 네. 여행자의 땡땡땡 땡땡땡 이걸 이어서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약간 시리즈물이네요. 네네네. 오. 그래서 시즌별로 뭐 식탁을 트래블러스? 할 수도 있고 뭐 숙박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그것도 또 잘 안 됐죠. 그것도 집합 금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 사업이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여행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가 진짜 거의 최초로 나갔어요. 코로나 때 외국으로 최초로 나갔어요. 거의 차박차박이라고 차박차박님. 있는데 네. 오. 그 형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 그 네. 국내에 있던 여행하는 사람 중에 네네네. 진짜 그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나갔어요. 와. 그래서 터키를 나가서 뭐 네. 그때부터 그 형이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뭐 다 흐지부지가 됐죠.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원래 4명이 했었던 건데 아 4명이서? 네 3명이 남았어요 이제. 그러네요. 한 명 나갔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냥 각자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살다가 그냥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셋을 또 모집을 합니다. 네. 사업을 하나 해보자. 아 아직 포기하지 말자. 네. 이건 진짜 처음 얘기 안 해.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스타트업을 하나 해보자. 스타트업? 네. 여행 구독 서비스를 해보자. 그때 당시에 약간 여행 구독 플랫폼이 조금 떠오르던 때였어요. 맞아. 막 그때 구독이 대세였잖아요. 캐릿이나 뭐 네. 약간 요런 뭐 트레바리. 예, 약간 그런 결의 네. 플랫폼들이 뜨던 시기여서 이거를 여행을 네. 엮어서 한번 네. 해보자. 여행 구독 서비스? 네. 어떻게 보면 MCM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여행 쪽에 MCM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여행계 샌드박스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하려고 했어요.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업 쪽을 거의 그 한 명 빼고는 네. 저희 나머지 2명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그쵸. 사실 금전적으로 이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서 수익이 없으니까 네, 한 3달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여행 유튜브를 그럼 시작하시네요. 유튜브를 그때 시작했어요. 여행 쪽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셨다가 네. 사업이 몇 번 이제 시도하신 게 잘 안 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또 네. 여행 유튜브가 잘 되던 네. 시절이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친구도 여행 유튜브를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했죠. 웅진고에이라고. 웅진고에이님? 네. 그 친구도 여행 유튜버인데 지금 구독자 12만? 저 빼고 다 잘 됐어요. 아니 지금 잘 되고 계시니까 동찬님도 이제 저 빼고 다 잘 돼가지고